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주정차가 금지돼 있죠. 하지만 현실 속에선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길가에 차를 세우는 학원과 학부모 차량들로 등하교 시간마다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멈춰선 차량들이 교통 흐름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 운전자는 물론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한 유치원. 노란색 학원 차량이 유치원 앞 도로에 깜빡이를 켜고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려 아이들을 하나둘 태우는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이 학원 차량을 피해 급히 옆으로 돌아나갑니다. 멈춰선 차량 때문에 차로가 막히다 보니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동시에 같은 차선으로 들어와 뒤엉키기도 합니다. 좌회전을 받고 있는데 앞질러서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었고요. 하원을 시킬 때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그런 돌발 행동 때 갑자기 놀라는 거죠. 차들이 멈춰선 그곳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유치원 측은 주차장이 좁아 혼잡한 시간대엔 마땅히 차를 댈 곳이 없고 주정차 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선생님들이 통제하고 있어 여태껏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행태 속에 운전자들은 물론 아이들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학원이나 유치원 측에서는 편할 수 있으나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그리고 시민한테도 그것을 피해가야 하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위법 행위는 여전합니다. 대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20년 2만 3천여 건에서 올해는 벌써 3만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학원 차량 등을 잠시라도 세울 수 있는 전용 구역을 조성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대전, 세종, 충남은 기존 20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선거구는 조정 없이 각각 7개와 2개 선거구로 획정됐습니다. 충남은 천안 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컸지만 가불병 선거구 간의 경계 조정으로 인구수를 맞추는 안을 제출해 전체 11개 선거구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세종시가 초광역권 도심 항공교통 구축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세종 노선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도입 시기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으로 고위층의 고속 이동 수요가 높아질 것을 감안해 수도권 세종 노선 운행이 우선 제한됐습니다. 이어 충청권 4개 시도 행정기관들이 밀집한 세종, 대전, 청주, 홍성을 연계하는 망과 청주공항과 세종, 대전을 연계하는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도심 항공교통망 사업 성공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미용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한국 미용 페스티벌이 역대 최대 규모로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대전을 글로벌 뷰티 산업 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김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용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정성스럽게 신부머리를 만들고 두피를 관리하는 실력을 선보입니다. 해외 참가자들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환타지 메이크업으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국내 경연자 3천여 명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 미용 국가대표단이 참가하는 국제 한국미용 페스티벌이 역대 최대 규모로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미용 관련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전시 부스에는 헤어 관련 제품 등이 전시돼 K-뷰티를 선도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대전시와 대한미용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 최대 뷰티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국제 미용 페스티벌로 바뀌면서 올해 이제 5년이 되어서 내년에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도 대전을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뷰티 시장은 지난해 571조 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770조 원 규모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한류 열풍과 더불어 K-뷰티 산업의 성장세도 가파른 상황으로 대전시는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6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대전을 대한민국 뷰티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고 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뷰티 산업은 기존 화장품과 미용, 헤어뿐 아니라 최근엔 바이오와 나노테크, IT 기술과 접목해 성장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이 K-뷰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오전 10시 반쯤 대전 동구 파남역 인근 큰 길에서 교회를 가던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세종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종시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종촌동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아 파손되면서 일대 2개 아파트 단지에 자체 차단기가 작동돼 1,200여 가구와 상가 등의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아파트 측이 자가 발전기를 돌려 30분 만에 전원 공급은 재개됐지만 한전 관계자는 개폐기 교체 등 설비 작업을 복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기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장 강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건을 버리지 못해 집안 가득 쌓아두면서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천안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상담 등 의료 지원까지 연계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천안시 풍세면의 단독주택. 실내 곳곳에 집기류와 옷까지 쓰레기가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 집에 살아온 50대 이 씨는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면서 혼자선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장강박 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면서 거대한 창고 같았던 집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마당은 물론 집안 내부까지 방금 청소한 듯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혼자 치우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치워줘요. 변화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편하고 좋죠. 즐겁고. 저장강박은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보관하지 않으면 불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강박장애로 악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주인뿐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줍니다. 천안시는 저장강박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2년여 동안 35가구에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 집에서는 7톤이 넘는 폐기물이 나오는가 하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십 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주는 건 물론 집도 고쳐주고 정신 건강을 되찾도록 의료 전문기관과 연계도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고 되게 고된 일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막상 청소를 하시고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모습에서 또 만족도도 높고. 천안시는 사례 분석을 통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자립을 돕는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실사단이 내일부터 8일까지 충청권을 방문해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는 실사단 4명이 내일부터 세종시 조직위 사무실을 찾아 대회 준비 상황과 선수촌 운영 계획, 구역별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7, 8일에는 세종을 시작으로 보령과 천안, 청주 등 충청권 일대를 돌며 폐회식 예정지와 선수촌 경기시설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내년 초 집행위원회를 열어 실사단의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세계 선택 종목과 선수촌 운영, 폐회식 장소 등을 최종 승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관세청과 세관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품 탈취를 시도한 휴대전화 피싱 사기 문자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세금 미납분 처리 요망 등 관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과 물품 배송을 이유로 송금을 요청하는 피싱 사기범들의 문자 발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수상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해당 문자 삭제와 번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산, 계룡, 금산 선거 열기가 어느 지역보다 빨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중량감 있는 출마자들이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내 비명계인 김 의원에 맞서 대표적인 친명계로 알려진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도전장을 내면서 두 후보 간의 경선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은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집단 접촉 방식으로 황 전 시장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밑바닥 표심을 다지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놓고 보면 가장 열기가 센 곳은 그곳이죠. 그리고 워낙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잘만 끝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잡음이 나면 크게 갈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출마 예정자만 8명에 달해 후보 난립 양상인 가운데 지역구 터줏대감이었던 육선의 이인재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 같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 특성상 사성장군 2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천안을에 출마했던 박찬주 전 대장을 비롯해 야전군 사령관 출신인 박성규 전 대장도 출마가 예상돼 사성 장군 간 맞대결도 관심입니다. 이 밖에 김장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우석, 이창원, 김홍규 전 후보 등 지난 선거 출마자들도 공천 경쟁에 나설 전망이며 최호상 당협위원장도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은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출구조사 결과가 뒤바뀌는 등 충청권 내부에서도 웬만해선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터잡은 분들이 아마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장을 내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심플한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흥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많은 논계금 선거구 선거전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서울에서 맞붙고 싶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황 의원은 최근 1심에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고 김 대표가 서울에서 출마한다면 대전 중구민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황 의원이 변명과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구민들에 대한 사과와 사퇴함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TJB 대전방송과 국방홍보원은 콘텐츠 교류 및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안보 분야 홍보와 공동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방홍보원의 국방안보 콘텐츠 제작 역량과 TJB의 지역 특화 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프로그램 교류와 공동 편성, 방송 영상 관련 공동사업 기획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가 중증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에 써달라며 충남대학교 병원에 2억 원을 개척했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충남대 병원뿐 아니라 삼성 서울병원과 전남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등 지역 대표병원 5곳에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기부받은 2억 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아청소년 환우들의 치료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MG 조폭 모임인 전국회에 가입해 각종 불법 행위를 하다 해외로 달아난 21살 A씨를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논산 지역 폭력 조직 소속인 A씨는 전국회에 가담해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살 미성년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4명의 조력자도 특정해 입건하는 한편 전국회에 가입한 21개파 폭력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감독 중이었습니다.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마약 사범들을 대상으로 매달 1, 2회씩 정기 검사를 실시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 한남대학교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5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한남대 사범대학은 수도경비 사령부로, 탈베이지 기념관은 특전사령부로 각각 사용됐습니다.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된 선교사촌을 비롯해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과 공간이 잘 보존돼 있는 한남대는 지난 2006년 그해 여름을 시작으로 변호인과 1987 등 지금까지 15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됐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18세 이상 1인 가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고독사 위험이 여성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고위험군 중 남성은 6.8%, 여성은 3.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크게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중년이 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비율 중 고독사 고위험군은 5.3%, 중위험군 26.1% 등이었으며 사회적 고립 예방과 해결을 위해선 신체 건강 서비스와 심리 정신 건강 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